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PF 농법을 설명해 드리다가 미생물과 관련돼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밝혀지고 많이 알려진, 그래서 효과도 검증된 그런 미생물을 왕창 쓰자. 이게 기본적으로 PF 농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최근에 어떤 새로운 회사가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해서 이게 이렇게 효과가 더 좋다. 그렇게 아무리 좋은 미생물이라 하더라도요. 조금 쓰면 효과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생물은 숫자 싸움이거든요. 좋은 미생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밝혀진 미생물 중에서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그거를 많이 쓰면은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새로 밝혀진 건 좀 비싸요. 비싸니까 많이 쓸 수가 없죠. 근데 과거에 이미 밝혀진 거, 오늘 말씀드릴 바실러스 메가테리움도 1884년에 발견된 미생물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고 우리 농가 입장에서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은요, 여기 재밌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한 500만 년 전에 실제 화석에서 발견이 된 이 동물이에요. 이 동물의 이름이 메가테리움입니다. 이름이 같죠? 왜 이 동물을 메가테리움이라고 지었냐면 이게 딱 늘보예요. 이렇게 천천히 기어다니는. 근데 크기가 코끼리만한 거예요. 근데 메가라는 말, 아주 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메가테리움이라고 하는 바실러스는 바실러스 계통 중에서 다른 애들보다 훨씬 커요.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람당 1000억 마리, 몇천억 마리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크기가 크니까 아무래도 1g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겠죠. 보통 메가테리움 같은 경우는 그람당 100억 마리, 200억 마리 그 정도를 우리가 생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바실러스 메가테리움도 그람 양성균이죠. 바실러스 계통의 균들은 그람 양성균. 그래갖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포벽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도 생존이 다른 미생물들에 비해서 좀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메가테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리체니포미스 같이 약간 높은 온도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은 아니고요. 이 메가테리움은 보통 최적 온도 30도에서 가장 활발한 대사 활동과 효소를 생산하는데 얘네들은 25도에서 45도 정도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메가테리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저번에 제가 토양 이시 염류집적을 해결할 때 바실러스 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인산을 분해하는 미생물 바실러스 속에서 그게 메가테리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별명을 인산 분해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가테리움이 유기산을 분비해요.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몸 밖으로 유기산을 분비를 하는데 유기산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루콘산, 시트르산은 구연산을 말하죠. 그다음에 옥살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유기산들은 토양에 금속하고 붙어있던 이걸 띄워주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이 가용화돼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게 되죠. 대표적인 인산 분해균입니다. 유기산을 통해서 인산을 분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산이 잘 흡수가 됐다.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인산은 광합성에 아주 중요한 원소죠. 그래서 광합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메가테리움을 사용하게 되면 광합성이 증가가 돼요. 광합성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과일 같으면 당도도 좋아질 거고 또 작물의 어떤 전체적인 건강, 생육 촉진, 수확량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메가테리움은 세포벽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메가테리움이 식물의 세포벽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벽이 두껍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스트레스와 병원체의 침입에 대해서 일정한 저항력을 더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주장인데요. 이 메가테리움이 실리콘 흡수를 촉진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 규소죠, 규소. 우리가 규산질비로 쓰잖아요. 그 규소를 흡수하는 거를 좀 더 촉진시켜 준다. 그래서 식물의 어떤 그 표피 바깥에 뿔 같은 그 규소 실리콘 층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층을 통해서 물리적인 어떤 장벽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침입하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실러스 메가테리움 대표적인 인산 분해균 바실러스 계통에서입니다. 대표적인 인산 분해균이라고 계속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토양 염류집적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단비 미생물을 계속 쓰시면 염류집
염류즙적은 신경도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이유가 바실러스 내에서도 충분히 인산이라든가 칼륨 이런 불용화된 양분들을 가용화시켜서 식물이 빨아먹게 하고 염류즙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글루콘산, 구연산, 옥살산 등의 각종 유기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유기산이 토양에 고정된 인을 떼어내는 거죠. 고정된 걸 떼어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이 인산 분해 효소, 탈수소 효소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유기 인산염을 무기화시켜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인산염이라는 게 어떤 유기물과 결합돼 있었다. 이거를 떼어내주는 그런 효소를 이제 생성해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세포의 다당류와 같은 이런 물질을 분비해서 중금속 이온을 킬레이트화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세포의 다당류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세포의 다당류는 영어로 EPS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단당류가 반복 결합하여 형성된 고분자 물질입니다. 다당류죠. 단당류가 여러 개 모였으니까 이제 다당류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 글루코스, 프럭토스 이 두 개 합쳐지면 설탕이죠. 이 글루코스 어디서 왔을까요? 글루코스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포도당, 그걸 글루코스라고 하죠. 아마도 이 글루코스가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미생물한테 먹이로 주고 바실러스가 그 글루토스를 갖고 있다가 다른 것들이랑 결합해서 밖으로 어떤 고분자 다당류를 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식물의 뿌리와 미생물과의 공생관계겠죠. 자, 그런데 이런 세포의 다당류라는 게 어떤 큰 역할을 해요. 다당류니까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어요. 제가 토양 염류집적 해결할 때 미생물이 끈적끈적한 어떤 미끌미끌한 성분을 분비를 해서 그런 것들이 토양을 알갱이 만들어서 떼알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세포의 다당류, 요 끈적끈적 미끌미끌한 성분이 그런 떼알 구조를 만드는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 토양 건강 개선 떼알 구조 만든다고 돼 있죠. 이게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성분이 식물의 어떤 그 생육 환경이 좀 안 좋아졌을 때 건조, 가뭄이 있다든가 아니면 토양의 pH의 급격한 변화 이런 여러 가지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약간 그냥 막을 형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막이 뿌리 주변을 감싸서 병원균 이런 것들의 침입으로부터도 좀 보호가 되는, 그래서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이 만들어내는 세포의 다당류 EPS라고 하는 물질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바실러스 메가테리움 대표적인 인산 분해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884년이면은 꽤 오래전부터 알려진 미생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모르게 이 미생물을 쓴다라고 하는 제품이 별로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희 PF 농법의 단비 미생물에는 이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이 PF 2번과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2번은 밝은 전용이라고 제가 만들어놨고 3번은 작물 생육용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주로 이제 3번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이 3번을 자꾸 쓰다 보면은 염류집적이 잘 해결이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생물은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우리가 PF 농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은 그람당 100억 마리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생물은 조금 써갖고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왕창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왕창 써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방식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를 훨씬 많이 뛰어넘는 양을 사용해야만 큰 변화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바실러스 계통의 새로운 미생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